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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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오늘 녹음하고 있는 날은 3월 1일입니다. 맞습니다. 3월 1일이 지금 무슨 날이죠? 3.1절이죠. 네, 3월 1일절. 자, 저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네. 네, 필요했습니다. 네 이런 거 정말 필요하죠. 저희가 중요한 또 날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근데 뭐 날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마 3월 중순 네 3월 중순이네요. 쯤 되실 테니까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죠. 네. 아무튼 저희 오늘 3일절인데 새삼스럽지만 저희 족을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조국을 한번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뭐요? 저기요. 어윤님 네. 3.1절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논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잠깐만. 3일절? 그 3일절에 편집. 잠깐만. 뭐 3.1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뭐 운동을 하셨죠. 나라를 그쵸. 되찾기 운동한 날 위해. 아닌가요?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독립의 의미, 그쵸. 독립. 맞습니다. 네, 독립의 그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쵸, 음. 그런 그쵸. 날이죠. 네. 음. 3.1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3월 중순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빠듯하게 녹음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항상 2 부씩 한 영화당 이제 2 부씩 하는데 이제 분량 조절을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3 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미 영화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전에 저희가 녹음을 했고 그래도 저희 2주 만에 저희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다시 한번 더 근황 토크를 가 볼까요? 좋습니다. 근황 톡! 토크. 토크. 또 늦었네. 미안해. 언젠간 맞겠죠. 네. 나도 언젠간 맞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농PD님 생일이셨잖아요. 생일도 저희가 축하해 드려야죠. 제가 또 공교롭게 요번 주에 태어나서 생일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점심 먹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주일에는 교회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또 우리 골방 영화 스터디 팀들도 감사하게도 축하를 해 주셔서 정말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23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 감사드립니다. 23. 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하드려요. 많이 찼습니다. 더 이상. 근데 지금 예. 네. 굉장히 소소하게 축하하는 기분이에요. 음. 어. 괜찮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저번에도 "농 네. PD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음. 뭐 이렇게 머리 말리시면서 아니 "농 뭐 PD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소소하게 축하해요." 이미 충분히 서운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빠방한 효과음을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박수 쳐 주고 막 그럼요. 어유님과 띠브님께서 이렇게 좀 반응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하다뇨. 네. 뭐 그냥 태어난 날인데요. 그냥 넘어가시죠. 왜 제 언급까지 아유. 하셔서. 아니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이요.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 그러면 2월 7 27일 일이었습니다. 생일이시구나. 예. 네. 아마 내년 생일에는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은 꼭 좀 더 멋있게 축하해 주세요. 멋있게. 이미 시즌 1이 끝났을라나요? 그때 끝나지 뭐 시즌 1이 않았을까요? 끝났겠죠. 그때는 그랬겠죠. 이제 뭐 서로 남남이 되는 건가요? 남 그런 게 이렇게 뻥을 그러지는 어 지금. 않겠지. 근데 너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저희 농 PD가 이제 직장에 가시고 오. 1년 후에 농PD란. 할렐루야. 사회인이 계시고 음. 또 그 우리가 늘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네. 여자친구도 생기시고 음. 할렐루야.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겨서 저희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축복이 일어나길. 그게 축복인가요? 저희는 슬프지만 어. 농PD의 행복이라면 전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생일 축하해요. 음. 감사합니다. 효과음 빠방하게 넣을게요. 네. 그러면 또 띠브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회사 일이 좀 많이 바빠 가지고 네. 아. 계속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음. 근데 지내는데 또 집에 바닥 공사를 했어요. 오. 그 이제 음. 미국에 있는 집들 이제 카페트를 쓰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쵸. 저도 이제 카페트를 한 오래 썼어요. 그래서 네. 카페트를 다 뜯어내고 이제 마루로 음. 바꿨어요. 네. 어. 아. 그래서 이게 집에서 일도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이걸 공사를 하니까
음. 거의 뭐 방에서 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지내고 아. 1 층에서 뭐 한 3일 지내고 아. 막 거의 뭐 히브리 민족 광야 생활 하듯이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어. 그렇게 같은 집인데도. 지냈고 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거의 음. 이사랑 맞먹어요. 거의 이삿짐을 아. 음. 다 쌌다가 다시 그렇겠네요. 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게요. 집안에서 우와 상상이 안 야. 예. 간다요. 되게 힘들었어요. 음. 지금 다 끝났나요? 다 끝났어요. 네. 아. 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마루고. 아우. 그러니까 아. "한번 와요, 두 분." 마루 너무 구경하러 나중에 꼭 가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벌써 이제 기대되는데요? 음. 어유님도 이제 저기 워터 세라믹 기술자 되면 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물건들을 이렇게 다 싸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이제 지금 다 버리고 음. 정리하고 대청소.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음. 버리기 좀 아까운 것들은 네. 음. 제가 이제 두 분한테 드리려고 남겨 놨지. 또 아. 저희에게 네. 먼저 좀 연락을 해 네.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제가 그 DVD랑 블루레이가 한 100 개가 넘게 있어요, 집에. 와. 와서 오. 가져가요, 골라서. 다 가져가도 네. 돼. 너무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진짜 감사해요. 책들도 진짜 많은데 좀 음. 헌 책들은 많이 버렸고 어. 그래도 아 좀 새 책들 너무 좋아요. 책이고 좀 좋은 책들은 남겨 놨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 띠부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이런 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흡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가서 우리 가져가요. 돌아가면서 또 읽고 네. 그러자고요. 예, 다 읽고 이제 뭐 이베이 같은 데 올리면 그래도 뭐 얼마 나오겠죠. 그러게요. 뭐 혹시 스티브님 막 뭐 버리실 만한 약간 전자제품 요런 건 없으시고요? 이러고 전자제품. 전자제품도 많이 버렸어. 왜 저희한테 적선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나 스캐너 하나 있는데. 스캐너? 스캐너. 어. 좀 우리 탐나는데. 우리 저희 그 근황 토크할 때보다 잘 맞는데요, 농 PD님? 그러니까. 스캐너 하나 어. 있고 전자 피아노 있어요. 전자 전자피아노. 근데 피아노. 그건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 아 진짜요? 아. 우와. 근데 제가 기타가 있어요, 제가. 네. 기타 농 PD한테 드릴까 했더니 농 PD가 거절했었어. 저희 집에 저 기타 이미 저 기타 갖고 싶은데. 어유가 어유 기타 필요하지 갖고 않을까요? 싶어요? 저 기타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어. 드릴게요. 케이스도 있어. 또 진짜요? 띠부님이 가지고 계신 오. 기타면은 좀 좋은 그거 기타일 것 몇백 불짜리야. 같은데. 와. 오. 아니 그냥 사실 갑자기 던져 놓은 농 건데. PD 이거 죄송하죠. 이거는 제가 이미 지금 겟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 케이스만 한 200불 했던 것 같은데. 정말요? 와. 네. 근데 기타 왜 더 안 치시는 거예요? 기타 그거 안 친지 오래됐어. 제가 옛날에 찬양팀 할 때 차양팀 리더하셨을 때. 그게 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아. 몇백 불 넘는 줄 알았으면은 받아서 어디 팔기라도 하려고. 근데 저희는 자꾸 저런 불순한 의도로 지금 그니까요. 저희 집엔 이미 기타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액세서리 용도여 가지고서는 음. 제가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곳에 우리 어휘님 같은 분이 쓰면 좋을 것 아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기타 보컬 여신으로 한번 등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씀을 더듬더듬. 하시나요? 보컬 여신이라고? 저 찔려서 좀 더듬더듬 거렸어요 지금. 이제 진정한 어유가 되는 거죠. 와. 아. 어휴, 어휴. 이야. 가수 아이유님처럼 기타 네. 한 치면서 발꼬락 정도까지는 아이유님 음. 발꼬락 때까지는 제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취미를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걸 해 보는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사진에 대한 취미가 있었어요. 사진. 네. 사진 취미가 있어서 쭉 이제 사진 뭐 보정하고 이제 찍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제 스냅 사진 이제 스냅 부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또 제대로 한번 찍어 보고 싶어서 원래 네네. 제가 좀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를 보니까 미국에는 약간 빈티지 스냅? 약간 필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네. 내가 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네네. 다행히 지금 뭐 예약도 꽤 들어오고 네. 졸업 스냅, 야. 커플 스냅 뭐 이런 개인 스냅 이런 게 좀 들어와서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네. 쭉 이제 부업으로서 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둬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아니 사실 저희 어유님이 네. 저희한테 그 스냅 어카운트를 팔로우하라고 네. 진짜 하도 좀 구걸을 하셔서 저희가 또 그렇긴 마지못해서 하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근데 사진 네.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괜찮아요? 아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네.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색감이나 이 느낌이.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유님은 졸업을 하셔도 그 워터 세라믹 기술자가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음. 어떻게 해서든 일상이 바빠지실 분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야. 같습니다. 야 멋진 생활력. 네. 네 아무튼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의 근황을 한번 얘기 나눠 봤고요. 다시 저희 스카이폴 3 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아이스 브레이커 게임은요.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알죠. 유행하는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탕수육 찍먹 대 부먹, 뭐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치킨 이렇게 두 가지의 조금 컨트로버셜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고 음. 그거에 대해서 주제 하나를 고르고서는 좀 변호하고 토론하는 약간 그런 재미난 음. 시간인데 근데 저희가 또 그냥 밸런스 게임은 너무 좀 시시하고서는 또 저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크리스천 밸런스 게임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좀 몇 개 준비했는데 아하.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이게 그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뭐 16강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이상형 월드컵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하나만 고르고 그냥 그 주제에서 그래서 네, 세대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토너먼트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 하나에서 하나만 고르고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변호하면서 토론하면서 음. 그냥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주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대 세상 풍파 다 겪고 크리스찬 되기. 자, 좀 음. 어떤 쪽이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하.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전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세상 풍파를 좀 다 겪는 크리스찬이 좀 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실제로 주변에 모태신앙이 아닌데 이제 뭐 어떤 일련의 그런 이벤트로나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된 친구들은 네.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은 믿음이 정말 뜨거운데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 좀 미지근한 저의 믿음을 보면서 좀 '세상 풍파 다 겪어도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음.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또 장점들이 있으니까 뭐 교회에 좀 더 맞아요. 편하게 갈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음. 있어서 예 음. 쉽지 않네요. 맞아요. 우리 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네. 만족하시나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태어나고 싶어요. 아. 음. 왜냐면은 어차피 누구나 다 세상 풍파를 다 겪어요. 네. 맞네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쪼끔 수월하게 아하. 음. 아마 세상 풍파를 겪었지만 네. 그거에 대한 강도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음.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하. 신앙이 음. 있으니까 음. 모태신앙으로 다시 맞네요. 태어나고 싶죠. 저도 지금 띠부님한테 설득을 좀 당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아직 젊으셔서 세상 풍파의 잔바람밖에 아직 맞지 않으셨을 진짜 거예요. 찐 세상 아하. 풍파를 아직 못 겪어봤기 아하. 때문에 찐 우리는 하는 거고. 풍파를 맞아 봐야 돼. 찐 근데 풍파를 찐 오케이. 풍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아.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고. 역시. 여기서 인생 선배님의 조언이 나오네요 진짜. 네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서 주는 그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참 또 귀한 물론 안 받아도 그렇죠. 네. 괜찮지만 근데 저 감사하죠.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그게 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 또 큰 자산이 된 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기 대 손 들고 1시간 기도하기. 저는 무조건 손 들고 1시간. 띠부님 손 들고 그럼 오. 어이유님은 저 무릎이요. 좀 띠부님부터 왜 손을 들고 하시는 게 선호하시는지. 어 나이 들수록 무릎이 안 아 좋아져요. 아. 이런 현실적인 답변을. 아.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어. 아. 고런 왜냐면 비하인드가. 손을 드는 건 쉽거든. 왜냐 핸드폰 어. 들고 침대에서 많이 훈련이 돼 있기 단련이 돼 때문에 있군요. 네. 두 손 이렇게 번쩍 드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어. 핸드폰
그럼 우리 네. 반대쪽 의견, 우리 어이유님의 의견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 왜 무릎 꿇는 걸 음. 선호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혼날 때 이제 "손 들고 이제 있으라."라는 그런 네. 벌을 받았을 때 손 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 트라우마도 있고 네 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영에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릎 꿇고 하는 게 되게 좀 익숙한 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무릎을 선택했습니다. 손을 금방 이러고 있으면 금방 저리더라고요. 네. 어. 그죠. 네. 손 들고 1시간 기도하기. 어찌됐든 둘 다 참 힘들겠네요. 1시간 기도하기부터가 일단 좀 힘들 것 같은데 쉽지 1시간 않네요. 기도하기 맞습니다. 쉽지 않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안티 크리스천 계열 대기업에서 돈 많이 벌고 일하기 대 크리스천 기업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 이 주제 좀 재밌는데요. 우선은 먼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뭐죠? 이거를 왜 고민을 해? 어. 이건 무조건 최저임금 받고 크리스천 네. 기업에서 일을 해야죠. 띠부님은 최저임금을 받고 크리스천 기업에서 그죠. 박수 갑시다. 박수. 박수, 효과음. 왜 박수 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 진짜로 저는 크리스천 기업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꿈을 크게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안티 크리스천 계열 대기업에 돈을 많이 벌면서 음. 거기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전도. 대기업에서 차근차근 올라와서 내가 저 CEO가 돼서 이 기업을 크리스천 기업을 만들어 놓겠다. 좀 무리수긴 했지만 그럴 어쨌든 수도 있죠. 네. 그쵸, 저는 좀 그쵸. 돈을 많이 벌어서 수도 있죠. 뭐 음.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워딩 자체가 네.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좀 세긴 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흐릿해지죠. 사실 네. 대기업이 대놓고 막 아하. "내가 안티 크리스찬이다." 이러지는 그런 기업도 사실 찾는 것도 힘들고.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 워딩 자체만 봤을 때 네. 안티 크리스찬이야. 네. 막 교회를 핍박해. 네. 예. 크리스찬들 막 고소해. 동 PD님. 맞아요. 동 PD님 설득해 보자 우리.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 PD한테. "점심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돼." 뭐 그쵸. 등등등. 아하. 이렇게 정말 대놓고 안티 크리스찬 찐 안티네요. 예 찐 안티로 갈 거냐 아하. 아니면은 제 생각에 농 PD님이 생각하신 그 대기업의 그 느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다니엘이 네. 바빌론에서 근데 애매모호하잖아요. 바빌론이라는 물론 음.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네네. 다니엘이. 예. 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 농 PD님이. 근데 제 말 맞나요? 너무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서 안티 기업이라 하면은 제가 지금 수많은 안티 팬들을 생성할 것 같아서 그냥 멘트 바꿉시다. 왜 팬들을 생각을 해? 네. 스스로를 아. 생각하세요. 스스로의 신념을 생각하시라고요. 스스로의 신념을 생각해라. 슬퍼하고 있는 아.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하. 그렇게 저의 감정을 자극하시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음. 최저임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뭔 뜻은 딱 띠부님께서 뭔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네. 지금 뭐 애니메이션 회사라고 치자면은 사실 네. 이제 이제 은근히 당연히 이제 좀 크리스찬을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안티 크리스찬 회사다.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걸 금지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고 싶진 않을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핍박이 있으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사실 다음 주제도 굉장히 비슷한 부류인데 믿지 않지만 완벽한 이상형 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닌 이성. 이거는 저는 두 분이 궁금해요. 어. 오히려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하, 오. 그죠. 이미 유부남이시니까. 네. 이미 유부남이시니. 품절남, 품절남. 품절남. 네. 두 분은 어때요? 어떠한 로망이 있어요? 로망. 저는 솔직히 만약 고르자면은 근데 네.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두 개를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네. 아하 두 개 말을 하자면 좀 네. 웃기긴 하지만 전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 저희 형제분께서 네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수님과 교제도 정말 깊게 하고 정말 네. 신앙심도 깊고 정말 너무 그런 분이신데 제 이상형과도 진짜 일치했습니다. 처음으로. 와.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지금 야. 그래서 더 이 그래서 질문이 어려웠군요. 네 그래서 좀 어렵네요. 굉장히 재미없는 대답 잘 들었고요. 저 아 같은 죄송합니다. 경우는 믿지 않지만 완벽한 이상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도 차라리 네. 완벽한 이상형을 쫓고 전도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안티크리스찬이어도요? 안티 크리스찬이요? 또 아까 주제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이상형을 찾고. 아니 근데 좀 띠브님 쪼금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예. 저의 의견과 우리 어유 님의 자랑 좀 어떻게 아니 들으셨는지. 네, 저는 이제 연애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아. 막 이렇게 크게 막 설레고 막 이런 게 없어. 그냥 아. 아유, 그런가 그냥 보다. 감흥이 뭐.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하면은 막 예를 들어 저희 또래 같은 경우에는 막 "와 대박!" 이런 네. 게 어. 나오는데 너무나 두 분이 네. 냉담하셔 가지고 굉장히 좀 나는 죽어 머쓱하긴 있어. 했거든요. 연애 네. 세포들이. 네. 죄송합니다. 리액션을 좀 더 풍부하게 하지 못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 자 마지막 주제. 예수님 오시는 날 알기 대 자신이 죽는 날 알기. 좀 딥한 아 질문인데 궁금하네요. 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알기. 왜? 저는 예수님이 올 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기도 어. 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 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멋있다. 때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솔직히 제가 죽는 날을 알아서 뭐 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몇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날만 좀 두려워질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가 죽는 날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가 좀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래서 차라리 행복하게 예수님 오시는 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천국에 가는 날일 거 아닙니까? 우리 띠부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제 자신이 죽는 날을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왜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날이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오시는 날이 제가 뭐 또 이제 천국 가는 날이기도 하고 네. 뭐 둘 다 예수님을 보는 날이니까 맞네요. 저는 죽는 날을 알아서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네. 야. 좋네요. 아니 저는 좀 개그 욕심으로 뭐 내가 죽는 날을 알고서는 그 전날부터 주님 열심히 뭐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칠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저도 아 저도 죄송해요. 드립 쳐. 괜찮아. 드립 저도 그렇게 쳐요. 섞어 갈게요 그냥 지금.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네. 주제들을 좀 임해 주니까 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서는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편집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아이스 네. 브레이크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본드의 고향. 어릴 적 부모님과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스카이폴 저택에서 본드와 엠 그리고 오랜 저택 관리인 킹케이드는 합작하여 실바를 위한 구식 부비 트랩들을 만든다. 미리 전투에 대비한 그들은 헬기를 타고 신무기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실바 일당들에 저항한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혹스럽지만 실바는 계속해서 M을 쫓는데 M과 킹케이드를 비밀 통로를 통해 먼저 교회로 피신시킨 본드. 본드도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의 저택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자신도 교회로 향한다. 불타오른 저택의 화염으로 어두웠던 스카이폴 채플에 은은한 불빛이 들어온다. 드디어 다시 마주한 M과 실바. 실바는 슬픔과 관계가 섞인 표정으로 권총을 M의 손에 쥐어주며 M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다. 우리 둘 다 자유롭게 하는 거야.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뒤늦게 쫓아온 본드의 던진 칼은 실바의 등에 꽂히게 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끊어져
실바는 쓰러져 죽음을 맞이한다. 007, 왜 이리 오래 걸린 거야? 오다가 잠깐 수영 좀 했죠. 쓰러져 버린 M. 그녀의 옆구리에 피가 흥건하다. 저택에서 저항 중에 총상을 입었던 것이다. 이제 도망가기에는 늦었겠지. 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진 옳았어. 국장 M은 본드의 품속에서 눈을 감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오게 되는데 네. 영화 퀀텀 이전 영화에서 본드가 그 영화에 나온 본드 걸에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어. 근데 퀀텀을 볼 때는 그 대사가 뭐 카지노 로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스카이폴을 보고 다시 그 대사를 보면은 더 깊게 느껴지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모르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보다 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을 쏠 때 머뭇거리게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한다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본드가 말을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폴에서 정확하게 본드의 그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건 그거죠.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부모님의 묘가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 채플에 네. 이제 무덤이 있죠. 부모님의 무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곳이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아마 사고나 어떠한 사건을 인해서 함께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를 좀 암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보는데 그 어떤 비밀문에서 본드가 거기서 숨어서 울고 있었다고 하루 이상인가 그런 또 약간 이야기도 잠깐 언급이 되고 아무튼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에서 그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새엄마 국장 M을 지키기 위해 실바와 싸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내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저택을 폭파시켜 버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내면의 문제를 씻어내고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저택의 옆에 멀리 있던 채플에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결국엔 모입니다. 네. 제임스 본드, 국장 M 그리고 실바. 이 세 명이 결국에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정말로 사실은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건 누구냐면 실바예요. 그쵸. 실바가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물이 됐고 새로운 캐릭터가 됐고 뭐 새로운 범죄를 하고 뭐 새로운 테러를 하고 뭐 모든 걸 해도 결국에는 갇혀 있었던 거는 실바예요. 과거에. 어. 이 셋 중에서 네. 실바가 국장 M과 함께 총으로 함께 죽으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건 자신인데 이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인 이제 새엄마 같은 국장 M을 향해 그런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근데 국장 M은 차갑고 현명한 판단이다. 그러니 괜찮다. 스스로 말하며 무시해온 잊으려고 했던 과거가 자신을 쫓아온 거 아니에요, 이야기에서. 네. 그러니까 자신은 지나가 버린, 그냥 잊어버린, 차갑게 버린 과거인데 뭐예요, 이야기에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죠, M은. 국장은. 맞아요. 네, 런던에서 여기 스카이폴까지 도망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가 계속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제임스 본드는 이 둘과 다르죠. 과거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극복해내죠. 아하. 그럼 이 셋 중에서 누가 죽음에 이르나요? 바로 실바와 국장 M이 죽습니다. 과거로부터 뭐랄까 극복하지 못한 캐릭터들은 죽고 네. 과거에서 극복한 본드만 살아남죠. 네. 뭔가 거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바도 그렇지만은 국장 M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퇴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국장 M이 굉장히 냉혈하고 차갑지만은 사실은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음. 건 국장의 국장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국장 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는지 음. 아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본드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드가 음. 국장 M이 본드를 쪼끔 더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는 음. 그런 것들이 좀 암시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국장 M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조금씩 있었다는 거. 어. 음. 그 모습을 보고 하지만 국장 M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쪼끔 더 좀 안타깝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국장 M의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진 옳았어." 그 한 음. 가지가 뭐예요? 제임스 본드죠. 본드죠. 예. 그쵸. 근데 그전에 했던 말은 또 쪼끔 안타깝게 하죠. "이제 도망가기에는 늦었겠지." 아. 어. 무엇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어 했을까요, 얘는? 음. 실바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버렸던 요원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현명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마음이 되었던.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이젠 늦었겠지.' 본드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인간적인 말을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음. 이게 쪼끔 특별한 게 저는 그 90 년대 때부터 이 인물을 보았잖아요, 7 편을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역사가 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뭔가 좀 뭉클한 퇴장이 아니었나. 야. 쪼금 그런 음. 이 영화만 보면은 좀 그런 감정이 쪼끔 안 그럴 수 느껴지실 있는데. 텐데 90 년대 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그 젊었던 그 아줌마가 그 배우가 음. 그렇겠다 이제 진짜. 나이가 이제 할머니가 되면서 노인이 음. 되면서 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 네. 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어요. 음. 복합적인 감정도 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더 그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또 이제 나눌 게 본드처럼 어떤 하늘이 무너졌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아하.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6 학년 때 막 이민 왔을 때 예. 미국에 가족끼리 막 이민 왔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쪼끔 깊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 좀 도망치듯 약간 온 느낌이 강했거든요 저는. 네.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 갑자기 힘든 일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좀 어찌 보면 미국이 저한테 피난처 같은 곳이었고 다시 새롭게 음. 시작할 만한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아.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우선은 가족이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빠 항상 직장에 저희 데려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한 차로 이제 생활을 했고 또 아빠가 쉬어들 때는 항상 진짜 먼 거리를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이제 장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도 영어를 못하고 부모님도 영어를 못하시니까 맨날 노트북 들고 이제 구글 통역 들고 다니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주변 사람 물어보고 그랬던 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날씨가 되게 좋았던 게 항상 기억에 남아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긴 음. 한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워낙 적응하기 힘드니까 부모님도 막 좀 더 자주 싸우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은 좀 알바도 하고 또 이제 다 대학생도 됐고 컸고 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훨씬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믿을 분들이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네.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시면은 제가 그 불안을 너무 이제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더 힘들어하시면은 그게 너무 음. 불안하고 속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저도 영어도 좀 하고 많이 크고 혼자 벌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그때와는 다르게 하나님도 만나고 어른이 되면서 좀 저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네 어허. 우선 저한테 가장 하늘이 무너졌던 것 같은 느낌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야. 물론 지금은 다행히 너무 잘 회복하고 지금 뭐 물론 막 상황이 엄청 막 나아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근데 훨씬 나아지고 회복됐습니다. 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 PD님은 어떠신지? 어떠한 그런 경험이 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에 여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어.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터키 지진 피해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음.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올해 초에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터키라는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확인하고 음. 싶은 그런 궁금증에 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선교팀에 등록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에 임했는데 그때 출발하기 딱 한 달 전에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아 어떡해. 작업하고 있던 졸업 작품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 예, 저는 그 파일들을 꼭 살려 했어서 데이터 복구 업체를 한 3-4 군데 정도 맡겼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밤늦게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 프리웨이에서 음. 앞에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를 피하다가 제 차가 이제 삥 돌면서 한 180도 아. 뒤집어지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 진짜 그래요? 진짜 좀 심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007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저의 자동차가 폐차가 돼 버립니다. 아이고. 그때 상황을 아주 짧게 요약한 건데 사고 당시 그래도 다행히 벨트를 메고 있었고 음. 파편들은 다행히 저를 피해 갔고 저는 예. 그 좀 웃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구조가 됐었어요. 아 음. 놀랐겠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털끝 하나 닿지도 않았고 또 뭐 그 이후에 사고가 났지만 육체적인 막 후유증 같은 것도 없었고 진짜 다행이었지 그때. 확실한 거는 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분명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마음으로는 막 가뜩이나 졸업 준비랑 뭐 선교 그쵸. 준비로 바빴던 그런 시기에 이런 시련을 주신 주님이 되게 음. 원망스럽고 이해가 사실 전혀 안 됐어요. 음. 돌아오는 학기에 졸업을 했어야 했었는데 파일들이 날라갔고 거기엔 사실 제 프로젝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작업하고 있던 파일도 있었고 지금 제가 엄청난 민폐를 음. 끼치게 생겼고 또 제가 학교랑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사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냥 발도 묶여 버렸고 음. 그렇다고 뭐 작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차를 제대로 알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아 주님이 진짜 나를 버렸구나.' 말 음.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음.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때마침 저희 오늘 팟캐스트 후반부에 있는 질문이 딱 이거와 아하. 맞아서 그때 이야기를 이어서 풀도록 To 하겠습니다. be continued. 어제는 그때가 제 하늘이 무너졌던 기억입니다. 음. 그때 진짜 놀랐죠 엄청. 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진짜 그때 진짜 농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또 띠부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는 아 뭐랄까 이게 큰일이 없었어요. 음. 예. 아니 물론 뭐 큰일들이 있긴 했지만은 좀 삶이 네. 제가 좀 덤벙대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네. 이렇게 진지한 사연은 없고 음. 뭐 비행기 놓치고 음. 이랬을 때 음. 정말 고강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그때 장난 아. 아니죠. 뭐 네.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네. 대학 시험을 이제 미국에서 SAT를 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대학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일단 미대를 준비를 뭐 하긴 했지만은 미대가 뭐 전문 미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랄까 그쵸. 유니버시티에도 미술과가 있고 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SAT를 꼭 봐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죠? SAT를. 근데 특히 UC 계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음. 이제 주립 대학들은 SAT2를 또 봐야 돼요. 음. SAT 음. 1뿐만 아니라. 그럼 2에는 뭐가 있냐? 외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음. 봤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한국어 외국어 시험이 있었어요, SAT로. 네. 네. 그게 11월이었어요, 추운. 네. 근데 한국어 시험은 1 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음. 11월에. 어. 내가 이제 시니어였고 마지막 학년 고등학교. 네. 그 시험을 꼭 봐야지만 음. 주립대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주립대에 이제 그쵸. 원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꼭 봐야 돼. 음. 그 시험장에 갔지. 근데 학생증을 안 갖고 온 거야. 아. 학생증을 안 갖고 온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험 못 본다고. 가장 자신 있는 한국어인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점 받을 수 있는 건데. 유일하게 만점 받을 수 있는 아. 한국어 시험에 학생증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다들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롱비치 주립대학이 있나 어디였지? 다들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저 혼자 이제 밖에서 서성였죠.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을 어떡해. 시절이 아니니까 네.
그렇네요 또. 부모님이 그때 무슨 일이 계셔서 저를 놓고 딴 데로 가셨어요. 아. 아.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한 3 시간인가 2 시간인가 그랬을 거야. 뭐 그 이후에 나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할 게 아. 없잖아. 네. 서성이었지. 그때 이제 드림웍스에 갔을 때처럼 기적을 바랬습니다. 아. 아. 그랬더니 나보고 시험을 못 본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는 거야, 저 복도에서. 어? 오. 날 향해서. 네. 나는 그때 이제 힙합 바지 입고 60 년대니까 궁금하다. 상상이 안 가는데. 아이 힙합 그래서 힙합 바지. 바지 입고 길거리 많이 쓸었어요 그때. 좀 길거리 청소를 막년에. 많이 하셨다는 네. 걸로. 플로어 클리너였어요. 아무튼 복도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야. 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어? 네. 마주쳤지.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학생증을 안 갖고 와서 시험을 못 보고 있다." 야. 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네. 나가래요? "그러면 집에 이 가래요?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된다." 굉장히 와.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네. 예. 아. 건물 밖으로 나가서 그 벤치에 앉아서 한 3 시간인가 기다렸어. 아. 날 데리러 오실 네. 때까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야. 아. 그때. 감정이입이 되네요. 진짜. 나는 이제 주립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옵셔널이 아닌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맨데토리였나 봐요. 맨데토리였죠, SAT2. 예. 저희는 맨데토리였어요? 옵셔널이어서 저도 SAT2 한 거를 봤는데 옵셔널이었는데 네. 우리 띠부님 때는 맨데토리였나 봐요. 네, 와. 맨데토리였죠, SAT2가. 야. 정말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네. 그때 막 그럴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더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대답이 맞아요. 없으시니까. 그러고 나서 네. 제가 이제 날라갔어, 주립대는. 날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기 농 PD님이랑 어이유 님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음. 원서를 내야겠다. SAT2가 필요 없었나 보죠? 네, 없었으니까 거길 넣어야겠다. 야하.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학교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원서를 내는 게 3월 1 일까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3월 1 어. 일이요? 그때 아무튼 뭐 데드라인이 있었어. 네. 음. 그때까지 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쵸. 그런 맞아요. 게 그런 게 있어요. 있었어요. 장학금 예. 하려면 좀 더 일찍 내고. 예. 막 준비하고 있었지. 그날 네. 내려고. 그 전날 이제 나는 밤새서 내겠다. 음. 근데 그때 미술학원 같이 다니던 누나가 있었는데 네. 그 누나가 오더니 네. 네. "야, 그 학교에서 슬라이드 안 받는데." 이러는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원본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런지 어?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금은 안 안 그럴 그러죠.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내가 놓쳤나 봐. 네. 슬라이드는 안 어떡해. 받습니다. 오리지널 워크 내세요. 왜 이렇게 깐깐했대. 그때 또 하늘이 무너졌죠. 결론은 잘 읽어 보자. 예.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야. 어. 그리고 다음 날 붙었어요, 다른 학교에. 오. 다음 날. 다음 날에. 다음 날 그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제 붙었던 그 학교에 왔어요. 예. 무너졌던 하늘이 다시 네. 붙여졌네요. 다시 다행이네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제가 다녔던 그 학교의 모든 원본 그림을 다 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없었어, 나는 원본이. 와, 근데 진짜 원본을 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스펙타클한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장 M이 죽으면서 이제 엔딩 시퀀스가 나오는데 네. 영화 초반과 매우 뒤바뀐 상황으로 나오죠. 이제 네. 제임스 본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화 초반에 뭐예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 엔딩은 뭐예요? 국장 M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엔딩이 나죠. 그쵸. 근데 국장 M이 자신이 아끼던 테러에도 살아남았던 그 불독 장식품을 본드에게 남겨요. 네. 유산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약간 좀 너에게 맡긴다. 뭐 영국의 정보국, 뭐 어떤 첩보 활동,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예요?
본드를 인정하는 어떤 의미죠. 음. 네. 본드는 이 사람은 나를 배신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를 버렸던 사람이지만 네. 끝에는 뭐예요? 나를 인정하면서 끝나죠. 아하. 인정받으면서. 근데 참 애틋한 건 그 영화에서 정확하게 이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장면이. 네. 그 불독 장식 상자에 국장 M의 본래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걸 팬들이 이제 정지 화면으로 놓고 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캐치했구나. 예. 와 대박이다. 근데 M의 풀네임이 적혀 있는데 올리비아라고 적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이름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또 애틋한 거예요. 국장 M도 사람이었구나. 본인의 아. 인생이 있는 아하. 올리비아라는 사람이었구나. 음. 그래서 이제 끝에 과거에 흔들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털고 부활한 거죠, 네. 본드는. 그래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다시 007 요원으로 돌아온 모습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 네. 뭔가 퇴장을 해야 됐던 것들을 퇴장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본드의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엔딩으로 끝나요. 네. 네. 그래서 본드가 새 국장이 된 멜로리와 그 비서 머니페니를 이제 만납니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멜로리와 머니페니는 원래 오리지널 007 캐릭터들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약간 리셋이 된 거죠. 아. 본드가 50년 전 예전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뭔가 다시 이제 리셋이 되는 본드 음. 시리즈가 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끝이 나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소품이 뭐냐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본드가 서 있는데 본드 뒤에 새로운 그 명화가 있어요. 오. 토마스 버러스워스가 그린 빅토리 승리라는 그림이 제임스 본드 뒤에 있어요. 아.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이기고 바다를 다시 다스리게 되는 장면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화 초반에 트라팔가 해전을 이긴 그 군함이 퇴역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네. 맨 끝에는 그 군함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뭐예요? 약간 음. 지나온 과거가 승리했다. 뭔가 이런 좀 아. 의미가 약간 좀 리셋이 되는 영화가 네. 네, 그런 건데 그 액션 영화이고 당연히 오락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당연히 크리스찬 뭐 성경적이거나 네. 뭐 그런 뭐 큰 의미는 뭐 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나왔을 때 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 중반에 실바가 본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의 취미는 뭐냐?" 본드가 "나는 부활이다. 부활. resurrection이라고 말을 해요. 아. 그거는 내가 뭐 예수고 내가 부활하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본드가 그런 부활이라는 말을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지만 난 다시 일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부활이. 네. 근데 그런 단어를 들으면은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반응을 네. 하게 되잖아요. '어 저거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아. 그리고 또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채플이 작은 채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또 뭔가 의미가 있나?' 뭐 그런 걸 생각을 음. 하게 되는데 제 음. 뭔지 생각에는 알 것 뭐 같아요. 감독이 막 이거를 막 의도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랬을 음.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음. 이제 그런 부활이라는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쪼끔 느꼈던 건 굉장히 크리스찬만이 쪼끔 캐치할 수 있는 건데 음. 영화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본드가 물에 빠지면서 시작을 해요. 네. 본드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시작을 하고 영화가 끝날 때쯤에 어떻게 끝나요? 빙판 물 밑에서 올라오죠. 본드가 물 위에서 나오면서 아. 끝이 나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옛사람이 지나고 뭔가 새 사람이 된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어. 아.
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마주한 본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떤 좀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아무래도. 음.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좀 그쵸. 침례가 생각이 났어요, 침례가. 침례가 뭐예요? 들어갈 때 옛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당연히 뭐 크리스찬 영화는 아니지만 좀 그런 걸 보면서 쪼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음. 것들을 쪼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음. 타인에 의해서 음. 아니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손상되었을 때 음. 아하. 그다음 우리는 본드 같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음. 실바 같은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굳이 실바처럼 복수를 하거나 네. 그런 뭐 위험한 범죄 심리로 발달되지는 않았어도 보통은 이제 미워하면서 끝나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좀 가까운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위협하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지만 네.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와요. 그죠? 음. 맞아요. 그때 그냥 옷자락만 잘라 베어서 가죠. 네. 네. 음. 뭐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본드 스카이펄 영화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음. 음.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 왔었는지 음. 아.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과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네. 이 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쵸. 저희도 그렇고 과거 하면 생각나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네. 다르죠. 다 다를 맞아요. 거예요. 어떤 거는 아마 성경에서는 그냥 잊으라고 권면하는 과거의 종류도 있을 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마주해야 되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죽음이라는 것이 막 정말 막 칼로 베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네. 음. 그런 죽음을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실바와 제임스 본드와 국장 M 중에서 내 모습을 찾으라면은 저는 국장 M이 좀 저와 가까워요. 어. M이요? 네. 발음 조심해야겠네. 국장 M이요? M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 스스로는 현명하게 있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도망 다니는 아. 네 그런 모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로 따지자면은 모세처럼 모세. 도망가고 어떨 때는 또 야곱처럼 도망가는 모습도 있고 음. 음. 네 그런 도망의 모습이 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과거에. 음. 어. 그쵸. 아까 농 PD님께서는 아까 이어서 하고 싶다는 그 하늘이 무너졌던 그 경험의 네. 그 결말을 또 알려주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네. 이걸 위한 빌드업. 사실 아까 하던 저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경험 이야기의 결말이 딱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이 되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터키 선교 출발 딱 한 달 전에 바닥을 찍지 않습니까? 그쵸. 주님께서 하필 지금까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졸업 작품 파일도 뺏어가시고 차도 뺏어가시고 아. 아니 나는 나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터키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네? 라면서 막 배신감까지 막 들었는데 음.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본인에게 계획을 짜주고 또 지령을 내려줬던 M 국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낀 제임스 본드를 보면서 딱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음.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려 하는데 나를 버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음. 아무것도 그때 당시엔 해결되지 않은 해결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벌려놓으신 상황들을 뭐 주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냥 도피하듯 터키행 비행기를 탔었어요. 어. 마치 실바처럼 막 배신감에 복수를 계획하기보단 그때는 제임스 본드처럼 그 상황을 직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터키 선교에서 느낀 걸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를 이제 한 보름 정도의 선교 기간 동안 깨달았는데 음. 먼저 저의 믿음이 얼마나 속이 빈 나무 같았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음. 터키에서 만난 제 또래 아이들은 사실 제가 경험한 뭐 교통사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저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정말 아낌없이 뭐 사역이나 봉사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좀 큰 반성이 됐고요. 어. 또 돌이켜 보면 사실 선교팀에 등록한 뒤에 제가 아주 주제넘고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선교를 가는 것이 저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 거라고 대단히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말 터키로 출발할 때까지 지금이라도 이거 취소하고 미국에 남아서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하나? 라는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음. 그냥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터키로 결국엔 갔는데, 이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과정이 없었으면은 저는 절대 낮은 자세로 터키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귀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서, 음.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선교는 내가 주님 일을 하러 간 것보다 내가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주님의 음.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냥 아주 낮은 자세, 겸손을 원하셨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뭐 어쨌든 어. 그렇게 많은 걸 느낀 채로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몇 주 사이에 마지막으로 음. 생각하고 맡겼던 데이터 복구 업체에서 거의 한 99% 가량의 파일이 복구가 됐고요. 아. 할렐루야. 또 보험 처리도 무사히 잘 되고, 또 차도 이렇게 잘 구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님이 나를 배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음. 제임스 본드처럼, 그때 당시에는 제임스 본드 같았어요. 평소에 실버 같을 음.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 결국엔 주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서는 다 주님께서 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 주셨구나.'라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음. 너무 귀하네요. 우리 또 어이유 님. 저도 예전에는 M이랑 실버가 쪼끔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예전에 제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연민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음. 가끔씩 이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살짝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이전 인크레더블 때 저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것처럼 제가 진짜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기보다는 네. '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었으니까 그 무엇도 나쁜 건 없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양에 가서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20 대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처지고 깎아지는 때라고 이제 했던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고 위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어떠한 실패를 하든 내가 어떠한 성취를 하든 누군가가 나의 아이덴티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건 그냥 그 모든 거가 내가 더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이제 듣고 나니까, 음. 네, 그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뭐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네. 좀 더 후회보단 감사함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M과 실버가 같았다면 지금은 쪼끔 더 본드에 가까운, 좀 더 본드에 가깝고 싶은 마음? 그리고 '쪼끔 더 그렇게 되고 있지 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이겨내려고 아하. 하고 나를 진짜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네. 다 너무 좋은 나눔이네요. 그니까요. 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좀 마무리하면서 다들 이 영화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음. 음.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저부터 이 영화의 후기를 나눠보자면, 굳이 이 2시간이 넘는 영화를 한 줄로 평가하자면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스카이폴에서 사실 구식 대 신식은 계속 등장하지만, 제임스 본드는 대부분 고전적인 방식과 무기들을 사용하고,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추가 전달해준 신식 무기와 기술들로 뭐 영화 속의 상황들을 풀어나가죠. 음. 그런 걸 보고 저도 어떤 스탠스로 고전적인 생각들과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해줬고, 음. 또 007이라는 클래식한 시리즈를 뭐 시각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영화에선 그 영상미가 정말 세련되게 스크린에 담겼는데요. 네. 이제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님에 대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로저 디킨스는 굉장히 뛰어난 조명 기술과 또 화면 구성 능력으로 무려 16번이나 오스카 후보에 올렸던 촬영 감독인데요. 이 음. 스카이펄에서도 영화의 시각적 품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 예를 들어 중국 상해 그 고층 빌딩 시퀀스에서는 이제 화려한 네온 조명 앞에서 다투는 캐릭터들의 실루엣만을 담아 더욱 멋있고 쫄깃하게 액션을 담았고, 네. 또 마카오 카지노 시퀀스에서도 물 위에 뭐 연등,
불꽃놀이의 불꽃, 또 실내 다양한 광원들을 활용해 로저 디킨스 특유의 미장센을 녹여낸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로저 디킨스 인터뷰를 보면 이제 스카이폴의 모든 샷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아래 그런 조명들을 배치하고 촬영했다고 하셨는데요. 마치 사진 작가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 컷이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뽑기 위해 세트 디자이너와 상의해서 특정한 빛이 세트에 향할 수 있게 그런 긴 준비 과정을 거쳐 스카이폴 렌즈에 담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노트가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식과 신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옛 것과 지금 이제 앞으로의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 네. 제가 예전에 썼던 노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매번 새로운 것에서 충격을 받고 낡은 것들에서 인생을 얻는다.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것은 곧 낡은 것이 되고 낡은 것은 후세대를 성장시키는 경험의 각들이 되는 법이다. 나는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걸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참 너무 와닿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드가 그리고 에미 자기가 뭐 구식이라고 여겨지면서 퇴물로 여겼지만 결국 어찌 보면 모두 다 결국 옛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도 많이 그렇잖아요. 예전 시대는 어떻고 막 꼰대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은 MZ 애들은 요즘 다르고 하면서 좀 세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 주고 우리가 이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든 그리고 저희 좀 더 미래 세대분들은 그 전 세대분들을 좀 더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전 세대분들도 곧 오는 새로운 세대들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반영하고 서로가 좀 이해해 주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영화 같아서 저는 되게 감사했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본드가 이제 그 집이 다 탔는데도 좀 미련 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예전에 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혹시 아직 버리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예전 거를 보고 그냥 머물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야. 그래서 딱 한 번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네. 띠브님께서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조금 흥미는 없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영화를 보면서 진짜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확실히 정말 또 유명한 영화도 다르구나. 그리고 또 여기 숨겨진 그런 인물들 간의 그런 사정과 정말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내용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또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는 그런 또 귀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 진짜 문학이라는 비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는 그 일부에서 뭐 매우 심도 있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평은 이미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다른 영화들을 이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많은 캐릭터들한테 이 과거라는 주제가 등장을 꼭 해요. 그러면은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은 네. 그것이 관객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 과거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라는 어떤 형식에서 과거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할 때 과거가 없이는 깊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분들이 이걸 보실 때 물론 액션 영화이고 눈요기가 많은 블록버스터이고 그런 영화고 이제 재미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보는 거지만 네. 이 영화에는 그보다 더 깊은 과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세 명의 캐릭터 과거를 잊었는데 다시 마주한 캐릭터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도망치고 있는 캐릭터 네. 그리고 과거에 갇혀버린 캐릭터 이 세 명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이 과거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조금 음미하시면서 네. 보시면은 아마 더 좋은 영화로 이 영화가 더 좋게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입장도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모두에게 과거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앞으로 다른 영화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네. 모든 캐릭터가 마주하고 있는 과거. 음.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고 음. 그러는지, 물론 이게 뭐 성경적인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고 또 어떠한 또 위로의 시너지를 또 얻을 수 있는지. 근데 음. 그런 걸 또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계속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음. 의미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영화를 보시면은 더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조금 저번 화보다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맞아요. 그러게요. 해야만 했던 영화였습니다. 심도 어. 있는. 네. 마치 사골육수처럼 이 매화 지날 때마다 좀 더 깊어지는 저희 대화. 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워낙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 없는 파트가 없어서 그거 하나 다루다 보니까 더 깊어지고 좀 더 저희가 또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또 새벽 감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 지금 새벽 그쵸? 1시 35분인데 아하. 네. 아주 두 분이 지금 특히 어유 님이 거의 감기. 침대에 눕기 일보 직전이시기 때문에 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잠시만요. 저 머리가 굳었어.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고령수 골방 영화 수다제 007 스카이폴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와. 잘 자요 한번 해줘요, 노 PD님. 농 PD가요? 그거를 우리 저희 약간 세 가지 버전으로 할까요? 잘 자요 버전 세 가지? 그래서 저부터 어. 해볼게요, 각자. 그러니 우리 저희 다음에는 애칭을 정해봅시다. 청취자 애칭이요. 청취자 네, 애칭이요? 애칭. 땡땡이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좋네요.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애칭을 불러드릴게요. 제 고령수 청취자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굿.